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세오름 1부터 우리가 선행대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또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여러분 가운데 기초가 없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강의만 듣고 열심히 강의를 따라오시면 충분히 선행대소학의 어떤 형태의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우리가 세롬 1을 보니까 소고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고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이와 같이 이렇게 미지수가 3개 들어있는 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한 방법으로서 요 소고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임의로 그냥 X나 Y나 Z를 차례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구해가지고 막 푸는 방법 이미 알고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소고법이라는 요 규칙에 의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딩하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면 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X,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Y, 요 세 번째에서는 요거는 Z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요 연립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을 요 첫 번째 항, 요걸 우리가 리딩항이라고 불러주죠. 이 리딩항, 즉 여기서 X라고 하는 요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요 첫 번째 식을 요렇게 조작해서 요렇게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Y가 지금 리딩항인데 요 Y의 개수도 2죠. 세 번째 리딩항은 Z인데 요 Z의 개수도 역시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모양이 역계단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역계단 만들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리딩항의 개수가 이와 같이 1이 되도록 역계단 형태로 만들고 나서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대입한다? 후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x, y, z의 값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z의 값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r-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요 z의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이 결정되겠죠. 그리고 y와 z가 결정되었으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x의 값도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으로 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렇게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대입을 한다? 후진 대입을 해서 우리가 x, y, z를 결정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을 풀진 않겠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소고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리딩항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를 이용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요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요 소고법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을 소고법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요것을 우리가 기억이라 하고, 자, 요 두 번째를 리언이라 하고, 자, 요 세 번째를 우리가 이렇게 자, 디귿이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 우리가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자, 일단 요 첫 번째 식의 리딩항의 개수는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딩항 개수 밑에 있는 항들은 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니은과 디귿에서 요 x가 들어있는 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니은에다가 자, 무엇을 기역식을 더하는데 자,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우리가 더하게 되면 요 2x를 소구할 수 있겠죠. 또 디귿식이라고 하는 요 디귿식에서도 기역식을 더해주는데 기역식을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더하게 되면 요 3x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해보면 자, 첫 번째 방정식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렇게 적어주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식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한댔으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2x를 하면 없어지죠. 자, 마이너스 2y에다가 3y를 더하면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4z에다가 마이너스 z를 더하면 마이너스 5z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 여기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요 디귿식에다가 기억식을 더하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하고 3x를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y하고 2y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6z에다가 3z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z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마이너스 15에다가 9를 더하면, 자, 마이너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연립 방정식을 이제는 요것을 편의상 기억 다시, 자, 요것을 이제 니은 다시, 자, 요것을 뭐라? 디귿 다시라고 요렇게 했을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리딩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었고, 자, 요렇게 1이 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도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요 리딩항 아래쪽도 이제 소거가 되게 되죠. 여기. 자, y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요 디귿 다시라고 하는 식에다가, 자, 뭘 더한다? 요 니은 다시라는 식을 어떻게 합니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y 플러스 2z 이꼴 5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y 마이너스 5z 이꼴 마이너스 10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니은 디귿 다시에다가 니은 다시를 더하게 되면, 자, 요걸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우리가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뭐가 된다? 8z가 되어지고, 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요 세 번째 요식 양변을 무엇으로, 자, 요 리딩한 개수가 이렇게 1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로 나누어 둔다, 내지는 마이너스 8분의 1을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자, 요건 우리가 굳이 쓰지 않고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y 마이너스 5z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자, 그리고 z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z라고 하는 것은 2가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요 모양의 소위 역계단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후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 z 대신에 뭘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결국 y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0이니까 y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y 대신에 다시 0을 대입하고, 자, z 대신에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x는 1, y는 0, z는 2.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리딩한 개수가 1이 되도록 역계단을 만들어서 후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제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소거법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확대 행렬, 또 책에 따라서 이것을 첨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요 용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대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개수 행렬을 먼저 봅시다. 이 개수 행렬, 자, 이 개수 행렬이라는 것은 요 연립 방정식 XYZ라는 요 미지수에 붙어 있는 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만 모아서 적게 되면 요것을 우리는 뭐다? 개수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연립 방정식 말 그대로 요 우변에 있는 상수들만 모았을 때의 이 행렬은 뭔다? 상수 행렬이라는 거죠. 그러면 확대 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 요 개수 행렬과 상수 행렬을 몽땅 다 하나의 행렬로 표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확대 행렬 내지는 첨가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연립